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정치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견이 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 또 우려도 되는데요. 원장님. 예.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제가 인사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하면은 이제 늘 그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이게 많은 기성객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추석을 즐기지만은 그분들에게 이제 뭐 기차 기관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인사를 나누고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정치인들은 추석 때 가족을 놔두고 인사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소장님, 과연 정치인들이 힘들까요? 그렇지만 또 추석 때가 되면 네. 김영란법이 이렇게 적용되어서 예년만큼은 못하지만 또 뭐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도 좀 있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들어오는 게 많으면 뭐 내 주머니에도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마냥 싫지만은 않을 건데 네.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뭐 13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에만 한 500만 명 간다, 50만 명 간다 이러는데 어디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추석 때는 돈도 잘 벌지 못하는 가장은 아마 이렇게 좀 시달리지 않겠나 좀 우려됩니다. 소장님 시달리세요? 뭐 저야 그런 거 초월하고 산지 오래됐죠.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또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보다는 이제 추석에 정치권의 선물이라든지 뭐 촌지 선물이냐 뇌물이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재밌는 이제 옛날 얘기 하기 전에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과연 이렇게 열흘 동안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스톱해 버린 게 아니냐. 뭐 이거 경제고 뭐고 이래가지고 방금 우리 황 소장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돈 없는 사람은 열흘 동안 어디 놀러 갑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늘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런 때는 설도 마찬가지고 소외된 그 양로원, 고아원 이런 독거노인 그다음 소년소녀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 서민들이 그렇게 같이 외로움을 탈 정도로 금전적으로 쩐이 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열흘이 길어요 너무. 안 그렇습니까? 예, 한 2, 3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 때 무슨 추석을 전후로 해가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또 뭐 코리안 그랜드 세일 이래갖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막 물건 사라 할인해 준다 이렇게 정부가 막 휴가까지 주면서 막 장려를 했잖아요. 결국 그때 조금 매출이 올라가고 내수가 좀 발생하더만은 그 직후에는 다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걸 오늘 갖다가 틀어서 쓰는 건데 그때 제일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야당할 때인데 자기들이 대선 잡으니까 그러니까 6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2일은 아예 임시 공휴일을 해버려요. 이거 안 해도 추석 때 좋은 직장들은 다 놀아요. 연월차 썼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열흘을 놀아버리면 여름 휴가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놀아버리면 생산을 해야 뭐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요. 월급 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이면 이거 한 달에 열흘을 놀아버리고 또 20일 중에서도 또 휴일이 7, 8일이고 한 달에 한 보름도 일을 못하고 월급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속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대통령 부인께서 또 여기저기 막 어려운 이웃들을 뭐 한다고 또 이렇게 아주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업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도 그렇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 지금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통계 수치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내수시장 내 국내에서 돈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돈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내수시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이제 앞뒤로 휴가를 다 줬잖아요. 돈을 쓰라고. 근데 결국에 젊은 친구들은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을 함으로써 아까 한 소장이 잠깐 지적을 하셨잖아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이제 10월 9일까지 완전히 쉬어버리잖아요. 열흘간 쉬어버리니까 아이고 그냥 해외 나가자. 제주도 가느니 베트남 간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사람 한 명도 안 오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외로 나가가지고 인천공항이 지금 뭐 북새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주도- 들어오는 사람으로 북새통이겠죠. 그치 이제 나갔다가 제주도도 아주 그냥 렌트카가 다 동이 나가지고 뭐 갈 수가 펜션이 뭐 없대요. 괜찮은 데는 50만 원씩 간다 이러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갑에 돈이라도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열흘씩 놀아서 쓰라 이래야지. 저 미리 지갑에 채워주고 돈은 쓰라고 채워주지도 않은 채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네. 놀면서 열심히 소비해라 그러는데 그럴 바에 1년에 그냥 365일 다 놀아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 명절 때 자꾸 정책 얘기해서 네, 그러네요. 또 대통령이 청와대가 불편할지 몰라도 대통령이 사실은 실토했잖아요. 그 소득주도 성장 세금으로 돈 나눠들여가지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소비는 선순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구나 하고 넉 달 만에 알아가지고 이제 아셨대요? 이제 혁신성장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혁신성장은 결국에는 기업이 활동하게끔 해서 낙수 효과로 가자는 거예요. 일부 이게 혁신성장을 결국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활동하게 하게끔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이렇게 다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얼마나 규제 혁파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하고 소득주도 정책이 완전 실패했으면 사실상 실토한 이런 그 추석 연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3대 미스터리에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이 이름을 박아 넣었다 이래 봐요. 첫 번째가 안철수의 새정치. 이 뭐가 새정치인지 이걸 1분 만에 설명을 해봐라면 할 수 있는 사람 안철수 본인도 잘 못할 거라 봅니다. 두 번째 박근혜의 창조경제. 뭐가 창조경제인지 일반 경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다음에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네. 이제 다 서로 욕하면서 닮아간다더만은 끼리끼리 잘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지금 뭐 이번 정부 하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막 여기 양농, 고아원 또 소득 어려운 분들에게 쫓아다니는 이런 그 김정숙 여사님하고 뭐 몇몇 분들 빼놓고는 이 추석이 그렇게 지금 즐겁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제 주변이 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그 공무원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자기들 월급이 줄었다는 거예요. 줄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공무원으로 내려오는 게 출근 일찍 하지 마라. 그다음에 퇴근 빨리 해라. 그러니까 야근하지 말고 토요일에도 나오지 말고 그런 수당을 다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자기 월급 빼가지고 남을 한 명 고용하겠다 이 소린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야근, 특근, 네. 연장 수당 네. 이런 거를 갖다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공기관에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낀 비용으로 그 머리 숫자를 더 늘리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지하철 공사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비정규직과 다르게 치고 들어왔는데 전부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결국은 자신들한테 오게 될 여러 가지 목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들 그 체면에 걸렸다가 이번에 추석을 기회로 좀 깨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될 거니까 또 여기까지. 아이고 다 비판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또 못한 건 못한 대로 하는데 오늘은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연휴 때 방송이 되니까 뭐 국회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는 이제 사실은 금년에는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지금 선물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국회 1층 로비에 그 면회소 로비에 완전히 국회의원 300명 방마다 선물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그 보좌진 그 여비서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거 끌고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에피소드 하나가 뭡니까? 또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들어온 걸 또 주고받고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A 방에 줬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에피소드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국회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적폐다. 적폐다. 적폐 선물 행위다. 이렇게 김영란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번에 좀 한산했습니다. 아주 한산하진 않았는데 좀 이제 한가했습니다. 로비가. 여전히 선물이 많기는 많은데요. 많아요? 예.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대. 옛날에는 한 5단 쌓였으면 네. 지금은 한 2단 쌓이고 있다. 한 옛날에 200개 들어왔으면 지금 한 70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줄었네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찔에 관한 문제인데 네. 옛날에는 고가의 무슨 발렌타인 30년부터 무슨 뭐 홍삼정부터 굴비 이런 거라면 이제는 보면 5만 원 이상을 선물을 못 주게 놓으니까 네. 무슨 쌀, 무슨 호박, 무슨 고구마, 감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예, 그래서 상품이 35,000원부터 49,000원용으로 정치인용 선물 상품을 만드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줬다가는 선물 주는 부분에 이 우리가 진짜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간직해서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이 내 성이다 해서 주는 게 있겠지만은 국회의원한테 선물 보내는 사람이 그런 게 주는 게 아니라 애따 이놈아 보냈다 잘 먹어라 이런 심정으로 줄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네, 추석이니까요. 네, 추석이니까 그래도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면서도 정말 정말 짜증난다 이럴 건데 이제 5만 원이다 해놓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49,000원짜리로 통일해가 부피는 크고 되게 무거우면서 그리고 안에는 무슨 쌀, 고구마, 김, 뭐 옥수수 이런 걸로 보내니까 아주 잘 됐어요. 난 아주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선물이라는 게 뇌물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됐잖아요. 원래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나중에 뇌물로 변화되는 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일 좀 이것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딱 갖다가 줍니까? 그 전부터 약을 치는 거예요. 약을 친다고 하죠. 약치기 제일로 좋은 시기가 뭡니까? 명절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뭐 부인 생일이라든지 아들 생일이라든지 그런 때 갖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약을 치는 거 아닙니까? 약치기 제일 좋은 게 지금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인데 그걸 이제 못 치게 하는 게 김영란법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미풍양속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저만 해도 70년대 이 선물 들고 다닐 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 갈 적에는요 설탕이 그때 기했잖아요. 설탕. 그래서 설탕 2kg짜리 조그만 거 하나에 자전거 뒤에 실어가지고 70년대요? 그렇죠. 제 담임 선생님하고 74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4년도 고등학교 1학년 72년 이게 중학교 2,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 집에 다닌 기억이 나요. 자전거 아버지 자전거 빌려가지고 뒤에다 설탕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더 귀한 분은요. 민영삼 어린이. 민영삼 중학생이었죠. 그때 잘 봐줬겠다. 74년 고등학생이었고. 아니 설탕을 한 봉지 줬을 정도면 도대체 목포에서 얼마나 잘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집안이 좀 그러니까 입이 짧잖아 지금도. 먹는 거 가리고. 너무 부자 기억 안 나요? 또 우리 거기서 계란이 그렇게 귀했어요. 귀했지. 그러니까 계란 그 지푸라기에다가 이렇게 10개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 계란 한 줄. 신부름한테 하나 깨면 엄청 또 부모님한테 꾸중 듣잖아요. 그때 계란하고 설탕으로 우리가 선물해서 그렇게 선물할 정도면. 근데 지금 김 이런 거 선물하면은요. 그때 계란하고 비하면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 마음에도 그렇고 가격으로도 쳐도 그렇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는 말씀하세요. 지금 멸치랑 김이 제일 많이 나간대요. 선물 세트가. 근데 지금 3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400개를 협력 업체한테 보내는데 그거를 착불로 보낸 거예요. 착불로. 그 택배비를 자기가 안 보내고 선물 받는 사람이 착불로 내게끔 자기도 모르게 보낸 거예요. 그럼 협력업체가 멸치랑 김 받으면서 3만 원짜리 보내주는데 착불로 2,500원 내라고 하면 욕하겠네. 네, 그렇죠. 사장이 전화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일도 있다고. 저는 옛날에 지역구를 좀 관리를 했는데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기본으로 200수십 개를 보내야 돼. 예? 핵심 당원 면 단위로. 거기에다가 또 지구당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봉투도 하나씩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이게 돈을 걱정이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번 진짜 재밌는 일이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정권의 2인자쯤 되는 분이 저를 좀 잘 봐가 나한테 여러 가지 좀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내가 외국에 가니까 내 이 비서한테 말해놨으니까 당신이 줘야 될 원외위원장 명단을 이렇게 줘갖고 당신한테 그걸 다 보낼 거니까 네가 전국에 다 좀 살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총회하니까 또 그러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요. 좀 귀찮은 일이지요.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 세트여서 아, 봉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세트가 나한테 이제 한 300개쯤 와서 전국에 쫙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고맙다고 그래도 이렇게 전화라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욕이 막 오는 거야. 네. 그런 거를 갖다가 보내냐고 그 어르신이 그걸 보내라고 했냐고 줬다가 욕 먹었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세트인데 네.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게 백화점에서 파는 어떤 고가의 뭐 SK2라든지 뭐 선전하는 그런 화장품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중소 화장품에 그래서 내가 그 욕을 하도 먹어가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그럴 리가 있냐 해서 하나를 회수를 해가.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지역 단위에 마다 한 200개씩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받아보니 이거는 정말로 발바닥에도 바르지 못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할 플라스틱으로 아주 조잡한 병에 들어간 이런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 회사에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하려는데 원가가 얼마냐니까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200개씩 해서 한 300군데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몇 억 단위. 그걸 했는데 그걸 세상에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 돈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줬다가 전부 회수한다고. 내가 이 추석에 악몽 같은 것들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착불보다 더하네. 네. 일단 명절 선물하면 정치인 중에서 워낙 이제 유명한 게 김영삼 그 YS 대통령이야. YS 멸치. 예, 멸치. 예, YS 멸치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연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멸치는 꽤 비쌌죠. 지금도 멸치 비싸요. 그러니까 선물센터로. 그때 멸치 특히 그 남해에 네. 그 아버님 김홍종의 거기 기장 멸치? 아니요 아니요, 그게 김홍종의 저기 거기 그 저 어장에서 마산 나온 앞바다. 어장에서 나온 그 멸치는요 상당히 가격도 비쌌죠. 멸치를 이 그물로 잡는 거하고 예. 또 이게 가두리처럼 해가지고 잡는 거하고는 멸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제 고향이 사천 앞바다에서 거기 잡는 멸치 그 굉장히 비싼데 그거 내가 김홍종도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멸치는 다른 멸치들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멸치로 돈 벌어가 아들 대통령 만들고 또 다수의 국민을 또 명절마다 이렇게 멸치로 이렇게 도배를 하신 훌륭한 어른이죠. 그렇죠. 그래서 IS 멸치 그리고 이제 하이도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을 아, 김. 네. 그때 김도 사실 비쌌어요. 김 부잣집만 비싸요. 중산층 이상만 먹고 그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아주 아끼는 분들한테 김을 이렇게 해서 그 멸치 김, 네. 그다음에 김에서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김대중이라고 했어요. 김대중. 김대중. 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멸치김. 아 그럼요. 그래서 하이도에서도 네. 우리가 김 하면은 옛날에 이제 완도만 생각을 하는데 하이도나 이런 데서도 그 바다에서 김 양식을 많이 해서 다 그걸로 그 대학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그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면 홍어가 그렇죠. 거기 즐겨 비싼 드신 거예요. 거인데 즐겨 드신 거, 그죠? 그래서 홍어가 사실 별로 안 잡혀요. 예, 안 잡히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어라고 먹는 것 중에 상당수가 가을입니다. 그것도 저 남미의 가을로 칠레. 칠레산 홍어 아니에요? 아니 그 가을이. 그리고 홍하고 가을이는 사촌이에요. 아, 그렇죠? 비슷하군요. 예. 예? 이 수산업의 대부 예. 목포 아닙니까? 가을이가 대부분 많잖아요. 가오리도 있고 이제 네, 그 홍어가 진짜 있는데. 진짜 홍어는 비싸요. 그래서 진짜 홍어가 잡히면 크고 이렇게 씨알이 굵은 거는 이 어르신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홍어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먹은 거. 거지.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 다 간다는 거예요. 글로 좀 다 비사로 그 한년 그 때만 되면은 워낙 홍어를 좋아하셨으니까 양곱창하고 좋아하셨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지로에 있잖아요. 양곱창. 예, 그런데 아무튼 그 홍어는 특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비서가 항상 그 홍어를 갖다가 그 안 지금 놓치게끔 갖다 드렸죠. 그 그래서 대표하신 분 그래,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홍어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그런 그 얘기도 할 정도로 네. 홍어를 좋아하셨어요 선물을. 근데 그때 선물은 그랬고 아무튼 IS 멸치 그랬고 또 선물하면은 뭐 이제 또 넥타이. 아, 정대철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그 대량으로 넥타이 비싼 넥타이를 공장에서 직접 해가지고
일일이 포장해야지. 우리 비서들 그 포장하느라고 힘들었으면 손톱이 상당히 이렇게 할 정도로. 포장된 걸 사면 될 건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 아까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공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500개, 1000개 해가지고 또 이 케이스 아. 꽉 또 따로 구입해요. 청계천에 그거 가가지고 얼마 하지도 평화시장에서. 않는데. 아니 그게 성이라고 해가지고 알뜰하시네. 저번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지 비서시키는 또 따로 사고 포장지 해가지고 비닐을 붙여가지고.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비서했으면 잘렸겠다. 그런 거 아니, 포장 같은 거 할 줄 돈도 모르는데. 많으시면서 그 아니, 비서들을 깨끗하신 분이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선물했고 그러면 우리 그때요 갔다 오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고건 대통령 후보 예. 고건 전 총리 모실 때 그분은 추석 때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 촌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촌성 원장님 받으셨어요? 마디촌자 이렇게 해서 아니 전 직원들한테 전 스태프진들한테 다 해서 보니까는 그때 또 30만 원 들어있다 현금으로. 근데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 중에서 현금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어때요? 소장님 현금 받아보신 적 현금 있어요? 선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정치할 때 현금 좀 받았죠.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또 이 단가가 네. 십몇 년, 한 20년 전인데도 지금보다 높아가 누가 100만 원을 주면 뭐 저거 그냥 이러고는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뭐 기사를 당선자 잘 나갈 때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뭐 큰 사이즈. 그리고 원장님 지금 30만 원 받았다는데. 아니, 100만 원 2006년. 아니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그렇네요, 돈은 원장님. 또 그렇게 나가요. 또 네. 주변에 나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받은 만큼 또 그럼요. 나가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선물이 그 정치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의잖아요, 성의. 그래서 정말 격려하고 이런 거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에서 저는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뇌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선물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각 사루라고 소 잡으려다가 뭐 뿌리 그 하다가 소 잡아버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자꾸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선물이 오고 가고 서로 성의를 보고 마음이 통하는 건 그런 사회 통합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삭막해지다 보면은 아주 좀 그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러지 않나.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아니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김영란법을 할 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정치를 해보고 난 뒤에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JP가 허업이라 했는데 저도 정치를 할 때 이렇게 막 주변으로 이렇게 스치고 가는 물 같은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스치고 지나갈까? 그 정말로 이게 진짜 이 깨끗하거나 맑고 대가 없는 돈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려면 김영란법 같이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해가 여기에 강제적으로라도 익숙해지고 또 파파라치까지 고용해서 신고도 좀 하게 하고 이런 좀 삭막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이 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부분이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김영란법 하고 나서 어떤 선물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은사님이라든지 뭐 검찰청에 있는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선물하기가 참 편해진 것 같아요. 네,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그 접대가 얼마나 활성화되었으면 그 여의도에 가면 그 조기로 유명한 그 집 하나 있죠. 그 집에는 가서 그렇게 카드를 주니까 내가 먹은 것보다 훨씬 많이 꺼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그런 거 말 안 하고 놓을 낀데 이거 왜 계산이 안 맞냐 하니까 팁을 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집에 와서 그냥 굴비 한 마리 먹고 뭐 조금 먹고는 나갈 때는 돈이 그렇게 끄니까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좀 진짜 옛날에 친세진 친구가 있어서 내가 한번 사주려고 나는 그 집을 인식을 못 하고 갔어요. 그렇게 껐더니만 내가 여의도판을 오래 떠났으니까 아니 가격에 몇만 원을 더 붙여가 저거가 임의로 꺼놓고는 팁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가 주인 불렀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만 아이고 미안하고 하면서 다시 끊는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진짜 지저분한 행태까지도 있고 여의도 앞에 주유소 한국에서 국회 맞은편에 그 주유소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다. 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와리깡을 하니까 주유비가 얼마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꺼놓고는 한 20만 원 꺼놓고는 뭐 차에 20만 원 기름 이빠이 넣으면 이빠이가 아니고 이 만땅으로 넣으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만땅도 그러네. 풀로. 이빠이 만땅 풀 안에 어느 수나라 그랬는데. 가득 넣으면 네. 우리가 만땅 그러고 이빠이 넣으라 그러지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안 사는 문화에서 주성날 살았습니다. 재밌네요. 이빠이 재밌네요. 예. 그랬더만 거기에는 그러면 20만 원을 꺼면 한 15만 원 그렇죠. 이렇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응?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신문에서 보니까 검찰청 검사인가요? 고위층에서 하루에 20번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기름값으로. 그거 전부 카드로 기름 긁은 것처럼 해서 그걸 네. 가지고 전부 내죠. 그다음에 심지어 추석 선물로 이 사과 보냈다고 네. 하는 뭐 지자체당은 사과를 보내지도 않고 사과를 몇백 개 보낸 것처럼 했다가 네. 걸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보려면 진짜 그 미풍양속을 넘어선 게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뇌물 정도로 주려면 아니 뭐 멸치 주면서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저는 김영란법은 아무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부작용 국민들이 소소하게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음식점들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도 아무튼 어찌됐건 농수산 그 가공업이라든 농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커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훨씬 더 그 사회 그 성장 발전의 에너지를 네. 그 투명하게 우리가 감으로써 그게 사회 발전 에너지로 이렇게 그 승화되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네. 국회의원이 명절날 사과를 쭉 돌렸는데 이제 또 걸렸어요. 자관 온갖 지저분한 걸로 다 잡아요. 진짜 알뜰하게 잡아냅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하루에 한 번씩 다 예, 잡아내더라고요. 이 정권이 뭐 아주 네. 그래서 이 청송에 네. 청송사가 유명하죠. 예, 알만한 지역구 의원이 자기가 사과값을 내지 않고 사과를 쫙 돌렸는데 네, 예? 국회의원 기억이 지인들한테 납니다. 10kg짜리 300개를 보냈는데 돈은 1,370만 원 치고 그 이분이 돈은 친박 군청에서 아니었나? 지불했다. 네, 예, 맞습니다. 친박의 친박이었죠? 핵심이죠. 아니 근데 뭐 그걸 또 이제 뭐 그 야당 국회의원들 그 사정 그 전국 조성의 일환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정의 전국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은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그 국회의원 잘 알고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상당히 친박 핵심이었고 정무수석도 지내신 분이고. 이게 지금 2013년에 보냈다라고요. 그렇죠. 설 그걸 추석에. 이번에 그러니까 2013년이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으니 그 양반이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예. 그 의원을 지역구 관리를 사실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평소에 공천을 또 줘야 네. 할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정권이 바뀌니까. 4년 전에 그를 이제 알뜰하게 잡아내서 또 지금 추석 때 또 터뜨립니다. 추석 때 사과를 대납 보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 직전에 네. 그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우리 사회는 인물이 맑지 않았다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이제 토착비리를 네. 포함한 이런 그 해가지고 선물 종목이 상당히 지금 냉각돼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부패 사정의 칼날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방 토착비리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지방의 토착비리 하면 제일로 큰 비리가 건설회사하고 사학재단들 아니에요. 각 지방에. 그분들은 지금 살짝 너 떨고 있니? 사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방 토착 비리를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 네. 찝찝한 놈들은 다 나오지 말아라. 잘못하고 나오다가는 전부 콧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걸 또 공교롭게도 추석 직전에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옛날에 이게 80년대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정기관 책임자들을 다 모아가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감사원 쫙 책임자들 다 모아놓고 다 잡아라. 청와대까지도 잡아라 하면 그러니까요. 잡겠어요? 거기 왜 검찰총장까지 부릅니까? 검찰 독립시켜준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뒤로는 짜고 하더라도 줄마 좀 뒤져서 잡아내 이렇게 조용히 시키더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깨놓고 다 불러가 다 잡아라 내 주변도 잡아라고 하면 잡겠어요? 4년 지나야 잡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봐요. 4년 동안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라. 내 채권은 제가 없다 해도 검찰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3인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청렴하고 나를 열심히 도왔다고 박통이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4년차 되니까 이제 검찰이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잡았죠. 예.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안 잡고 딱 4년 뒤에 잡으니까 문 대통령이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4년 뒤에 잡을 거예요. 진짜 잡으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이제 전방적으로 지금 추석 연휴 끝나면은 전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사정정국 부패 비리를 하는데 아니 윗물이 안 맑았다라고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버렸으니까 지역의 전 지역의 인물들이 지금 이제 당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 여권 야권 인사들 딱 이제 거기 이렇게 균형을 맞추겠죠. 이제 네. 이렇게 뭐라고 짜맞추기라는 네, 네, 그렇게 하고 특히 토착 비리 하면은요. 영남 지역은요. 네.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왜 그렇죠? 아 영남권에 토착 비리 거기가 공업지대고 뭐 사학도 많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자유한국당 텃밭 아닙니까? 아. 거기에 토착 비리 영남 지역 토착 비리 걸린 사람들은 꼼짝 말하죠. 아, 이건 바로 영남은 식성이 좋고 호남은 이렇게 식성이 우리 민영삼 이렇게 패널처럼 좀 까다로워갖고 식성이 안 좋으니까 내가 볼 때 아까 대통령이 어제 네. 엊그제 다 잡아라 청와대도 잡아라 했지만은 거기에 참석할 만한 사정기관 책임자 중에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쯤 말하면 알아서 너네들이 골라서 잡아라 이런 소리로 해석되지 않겠어요? 아, 일단 그물은 던지고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갖고 와라. 아니 그 검찰 비롯한 사정 기관들이 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아. 그물 던져서 그물에 걸린 놈들만 잡는 거예요. 저중 보수 단체들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더거가 집권했을 때는 단체들한테 돈 주고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그쵸. 없었냐? 왜 우리만 이렇게 하냐 이러는데 그 말이 무의미한 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하철에서 숨어 있다가 소매치기를 잡으면 소매치기가 자도 소매치기고 자도 소매치기고 왜 안 잡냐 하면 경찰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느냐.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거는 네, 맞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잡히는 사람만 좀 거시기 한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연휴가 끝나가고 연휴 끝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서 뭐 정치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각자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이웃 눈치 보면서 라면 은근히 지금 많이 사서 쟁여놓고 네. 지금 이런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민들에게 줄 추석 선물은요 안보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희망 고문 시키지 마십시오. 뭐 비정규직 제로제 한다고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된 선생님들이나 정규직으로 다닌 애들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들 비정규직 제로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희망 고문 시키면서 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아이들까지도 상당히 속으로 불만하고 하는데 네. 하여튼 안보 안정 선물. 그 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정말 공정하고 열심히 일한 놈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조가 좀 득세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그런 저는 경제 운영이 바로 저는 이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하면서 정치적 방향을 안보에 대해서는 좀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팽택에 가가지고 이 국군의 날 기념식 하면서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진짜 새 삶은 아도 이거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 봅니다. 대통령이 추석 앞두고요. 정말로 북한을 보고 이렇게 뭔가 선물을 줬다고 봐요. 네. 지금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래식 무기로도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또 추석 앞두고 국군의 날에 하필 하느냐. 참 정말 우려스럽다 북한이 봅니다. 정말 좋은가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뭐 좋다라기보다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예. 북한에게 너무 우호적이다 막연하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근데 좀, 일본 방송 보면 되게 극심하게 좀 나오던데 위험한 발언이고 근데 우호적인 북한에서 그런- 내려왔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북한을 하더라고요. 자극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극 그래서 안 시키고. 북한 인권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제 지금도 이제 트럼프 때문에 거기 우리가 전쟁에 위험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를 욕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그 막말을 갖다가 더 염려하는 그런 그 이 분들이 정권에 사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런 것이 국민들이 사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저는 좋아한다고 표현을 좀 과하다고 좀 과했죠. 네, 예. 과하다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럴 것 합니다만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국군의 날에 관련돼서는 그 추석 연휴에 내일 잘잘못못 시간에 좀 우리가 이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국군의 날에 관련돼서 발언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지만은. 네. 하여튼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하여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우호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 중에는 저는 국정원이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봐요. 네. 문정인 특보가 어제도 또 한마디 했어요. 네. 어제 심각한 이야기를 했더만요.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네. 전쟁은 반대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 보유는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조차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카드로 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자는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의심을 갖다가 네. 정말로 금할 수 없어요. 저는 대공혐의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추석 선물이라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더라고요. 좀 근데 아쉬운. 홍 대표는 꼭 내보다 조금 한나절 뒤에 하더만은 근데 내 방송을 보고 하시나? 무슨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비판, 하고 예. 엄격한 잣대로 따지고 해야죠. 도대체 보수 야당은 이 추석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석 전에 지금 그 우리 연휴 기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지금 이 안보 관련 이 발언들이요. 대통령 특보 뭐 여기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는데요. 걱정태세인데 보수 야당 측에서 너무 지금 조용하고 그 뭐 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오고 그런데 그나마 보수 측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따로 좀 순서를 해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좀 역할 좀 하십시오. 이 추석에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기 대통령 만찬에 가서 좀 쓴소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저는 가기 전에 안보라인 교체를 이야기하겠다 해서 저는 요즘 안 대표를 굉장히 이렇게 서포트를 했어요. 말을 민정. 유일하게 좀 잘한다. 네. 근데 어제 제가 보고는 사람이 참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체 수준의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SNS에요. 안철수 대표 바보 이렇게 글 올렸어요. 정말 그 지난번에 그 사당 대표 회담 홍준표 대표 빠진 회담에 가서 그 왜 합의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야당들 가서 완전히 들러리 서주고 면죄부 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정말. 아니 그 안철수. 추석에 우리 덕담해야 되는데 막 고만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철수는 바보였다. 원장님의 아니 글을. 그럼 또 선물이 안 되니까요. 아무튼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국민 네. 여러분들 추석에 잘 지금 이제 며칠 더 남았는데 잘 지내시고 우리가 또 좀 더 마음이 안정된 마음으로 다시 추석 이후에 각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빨리 직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추억의 뉴스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